수년 동안 이 탑은 동안 사실상 끝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려진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억 달러가 사막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대를 깨고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제다 타워 또는 킹덤 타워는 최초로 1km 높이의 건물대대로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 제다 타워는 조용히 중요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80층이 완공된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층수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였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층이 3일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2028년에는 1km에 도달해서 인류가 세운 가장 높은 구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건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붕괴의 전조인지요? 오늘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붕괴 직전에서 다시 살아났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해결된 엔지니어링 문제와 여전히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를 좌초시킬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7년간의 중단 이후 이 정도 규모의 초대형 구조물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다 타워는 단순한 사막에 굳힌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더 큰 것의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제다 이코노믹 시티라고 불리는 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홍해 해안을 따라 뻗어 있으며 비즈니스 지구, 고급 주거지, 관광 명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체 개발 부지는 520만 제곱미터에 달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 중심지를 만들어 국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다각화하며 궁극적으로 제다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제다 타워의 아이디어는 2008년에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인 건축 아이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높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야망은 거대했습니다. 이 건물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야망을 상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다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연안에 위치한 제다는 메카로 가는 관문이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항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이곳에 짓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혁신, 고급 관광, 그리고 세계 무역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하지만 비전과 야망, 그리고 자금이 있더라도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규모로 시도된 적 없는 공학적 난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타워는 기록을 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높이뿐만 아니라 공학적으로도 말이죠. 건축가는 아드리안 스미스와 고든 길로, 부르즈 할리파를 설계한 시카고 기반 설계팀입니다. 2010년부터 그들은 이 타워를 최소 1007m까지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1km 장벽 돌파는 단순한 건축 이정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완전히 해결한 적 없는 공학적 과제입니다. 사우디 빌라덴 그룹은 2025년 1월 20억 달러 계약으로 공식적으로 현장에 복귀할 때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중단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로 한다면 그건 악몽이 따로 없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요. 콘크리트입니다. 그냥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라 1km짜리 타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죠. 모든 세제곱미터 콘크리트는 일반 건물을 부슈림을 견뎌야 합니다. 공사 재개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그룹은 이 프로젝트가 이제까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준의 고성능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손튼 토마세티에 따르면 콘크리트 작업의 50% 이상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25만 입방미터의 콘크리트가 타설된 것으로 이 정도면 타워가 300m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복잡해집니다. 콘크리트를 500m 이상 올리는 것은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일정을 망칠 수도 있는 물류 난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콘크리트 펌프조차도 약 150바의 압력으로 작동하며 이상적인 조건에서 콘크리트를 최대 500m까지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세워진 621m라는 세계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콘크리트 운송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훨씬 느려집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엔지니어들은 크레인과 매달린 버킷을 사용해야 하며 이 방법은 훨씬 느리고 복잡합니다. 층이 추가될수록 지연, 비용,
안전 위험이 커집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작은 지연도 수천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다타워의 꼭대기에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대신 강철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산침부의 강철을 사용하면 펌핑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고 극한의 높이에서도 공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600m가 넘는 대부분의 초고층 빌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부르즈 할리파도 이 전략을 썼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처럼 제다타워 꼭대기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파이어라고 불리는 이 구간은 약 350m 높이로 하늘로 뻗어 있으며 대부분 기술 장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징적, 선언적 의미를 지니며 장관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km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는 약 8만 톤의 강철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에펠탑 10개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건설팀은 3, 4일마다 새로운 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손턴 토마스 D의 2026년 1월 6일자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100층은 2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풍동 시뮬레이션과 구조 코어 응력 테스트 등 모든 테스트에서 타워가 예상대로 완벽하게 작동함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미국 회사는 2025년에 프로젝트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팀이 이제 첨단 기술 혁신과 고급 컴퓨터 모델링을 결합하여 타워가 지상 1000m 높이에서의 바람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높이에서는 바람이 단순한 요소가 아닙니다. 자연의 힘이 되어 건물을 수미터나 옆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500m짜리 마천루는 일반적인 60m 건물보다 최대 60배나 더 강한 바람의 힘을 견뎌야 합니다. 이제 그 높이를 2배로 상상해 보세요. 제다타워 규모에서는 엔지니어링 제약이 완전히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한 바람이 불 때 타워의 꼭대기는 최대 2m까지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높은 층도 최대 1.2m까지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극단적으로 들리고 거의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구조물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상되는 일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타워는 바람과 맞서지 않고 바람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손상을 막기 위해 적당히 휘어집니다. 통제의 핵심은 형태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제다타워의 평면은 흔히 세 장의 꽃잎 같은 형태로 묘사되지만 이는 미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람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흔들림을 증폭시키기 전에 이를 방해하도록 설계된 공기역학적 해법입니다. 초고층 빌딩이 점점 더 높고 무거워질수록 그들은 두 가지 끊임없는 적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거대한 무게와 바람의 수평임입니다. 1000m 높이에 약 90만 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진 제다타워는 이처럼 극단적인 규모에 완벽하게 맞춰진 구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건물의 안정성은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시작됩니다. 1층이 사막 위로 올라오기 전에 엔지니어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90만 톤에 달하는 콘크리트와 강철을 어떻게 부드러운 해안 토양에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제다타워 아래에는 기반함이 아니라 모래와 석회암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재료들은 압력을 받으면 이동하고 압축되며 갈라집니다. 해결책은 더 깊이 파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타워는 270개가 넘는 거대한 말뚝 위에 세워졌으며 일부는 지하 110m까지 박혀 지표면 아래의 안정적인 지질층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기초공학을 극한의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비교하자면 부르즈 칼리파의 기초는 약 50m 깊이의 말뚝에 의존합니다. 이 말뚝들은 거의 5m 두께의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슬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홍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적인 염수 부식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고성능 콘크리트 믹서와 특수 강철 보관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의 염분, 습도, 극한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의 모든 단계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지하 깊숙이 설치된 센서들이 토양의 움직임과 콘크리트의 거동을 추적했습니다. 이 정도 복잡성에서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제다타워는 몇 년이 아닌 수십 년을 위해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7년간 중단된 후 지금까지 시도된 것 중 가장 높은 건물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2025년 초 작업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곳은 이미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백 미터 높이까지 올라간 타워로 돌아왔습니다. 그 타워는 수년 동안 열기, 습기, 강풍, 그리고 홍해의 거친 해안 기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채층을 추가하기 전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건설 회사인 사우디 빈라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워가 이미 지상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후인 2018년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중단은 재정적 어려움, 사우디 빈라덴 그룹과의 내부 갈등,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고위급 부패 척결 작전으로 수십 명의 왕자와 정부 관리들이 구금되었습니다. 미완공된 이 타워는 지나치게 야심차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다 타워 완공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계약 구조, 더 명확한 재정 지원, 그리고 완공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지원과 함께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2025년 1월에 팀들이 돌아왔을 때 그 도전은 엄청났습니다. 현장은 다시 가동되어야 했고 기존 구조물들은 점검해야 했으며 기술 기준도 업데이트하고 물류 체계도 재구축해야 했습니다. 수년간의 시간과 기후에 노출된 후에도 콘크리트, 철근, 기초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대규모 공사를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공사 속도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제다 타워는 한때 사라질 뻔했지만 지금은 신뢰받으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정상 궤도에 오른 뒤 새로운 과제는 조율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짓는 것은 단순히 공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물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물류는 비용 통제, 마감 기한, 정치적 신뢰성과 바로 연결됩니다. 매일 수천 개의 결정이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팀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2025년 3월부터 전체 프로젝트 관리는 터너 컨스트럭션이 맡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 메가 프로젝트에서의 작업으로 잘 알려진 이 회사는 제다 타워 현장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건설 환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타워 건설과 제다 이코노믹 시티의 주변 인프라 간의 정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조율 실패도 지연과 비용 초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압박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3, 4일마다 새로운 층이 추가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전체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통제된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3D 모델링, 물류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시간 운영 모니터링을 결합한 첨단 디지털 계획 도구에 의존합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현장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성공이 반일 혁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층마다 완벽한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지상 1km 위에서는 계단이 선택지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없이는 제다 타워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계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공학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168개 층을 수직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편안함,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는 핀란드 엘리베이터 전문가 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총 59대의 엘리베이터가 타워 내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 중에는 동시에 두 그룹의 승객을 실을 수 있는 5대의 더블덱 엘리베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마천루와 달리 작동합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꼭대기까지 바로 가지 않고 타워는 3개의 주요 환승 로비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승객들은 고속 엘리베이터로 스카이 로비에 도착한 후 다른 구역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로 환승합니다. 이 방식은 매우 긴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타워 전체에는 화재 안전과 비상 상황을 위해 기술층과 대피구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코온에게 제다 타워는 울트라로프 기술의 궁극적인 시험대입니다. 기존의 강철 케이블과 달리 울트라로프는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울트라로프는 더 가볍고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시스템의 무게가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며 수명도 늘어납니다. 이 기술 덕분에 각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최대 26명, 약 2톤까지 운반할 수 있으며 더블덱 모델에서는 그 2배까지 가능합니다. 속도면에서 엘리베이터는 시간당 10m,
즉 시속 36km를 초과하게 됩니다. 빠르지만 속도는 의도적으로 조절됩니다. 상하이 타워와 같은 일부 타워는 초당 20m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하지만 콘은 다른 균형점을 택했습니다. 더 빠른 속도는 긴 수직 이동 시 승객의 편안함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콘에 따르면 시속 약 36km가 가속과 감속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속도라고 합니다. 첨단 엘리베이터 시스템 없이는 제다 타워가 마천루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용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것 중 가장 높은 빈 구조물일 뿐이었을 겁니다. 완공되면 제다 타워는 수직 도시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타워에는 사무실 공간, 400개가 넘는 아파트와 고급 주거 공간, 그리고 거의 200개의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타워에는 고급 레스토랑, 스파,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건물 전체가 완전히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부신 특징은 모든 것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상 630m 높이의 제다 타워에는 돌출된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될 것입니다. 이 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은 홍해와 사막, 그리고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제다시 전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기증을 느끼기 쉬운 분들에게는 부적합합니다. 현재 일정이 유지된다면 제다 타워는 2028년 8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르즈 할리파보다 최소 173m 더 높이 서게 되며 이는 지금까지 지어진 구조물 중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록만은 아닙니다. 이 타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서기를 넘어 미래를 재구성하려는 그들의 야망을 상징하는 가시적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한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프로젝트들이 논의 중입니다. 그중 하나는 리야드에 제안된 라이즈 타워로 약 5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거의 상상할 수 없는 2km 높이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초고층 빌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시선이 제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홍해 연안에서 현대 역사상 가장 비싸고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일마다 한 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워가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 속도가 계속될까요? 2028년 8월, 이 정말 완공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중단되는 일이 없다면, 그리고 그건 정말 큰 전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를 아주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메가 프로젝트 소식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곧 루킹4에서 다시 뵙겠습니다.